네, 안녕하세요. MySQL 오더바이 동작 원리로 발표를 발표하게 된 우한테크 코스 백엔드 질기 헤일러입니다. 일단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썰을 하나 풀자면, 제가 2주 전쯤에 피처 하나 개발하면서 쿼리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고객이 주문한 최근 주문 3개를 조회해오는 그냥 되게 단순한 쿼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파트장님이 코드 리뷰를 해주시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쿼리에 대한 인덱스가 있나요? 어떤 인덱스가 있고 그 인덱스가 제대로 적용되는 게 맞나요? 오토바이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아나요? 딱 질문을 받았을 때, 어, 그냥 익스플레인 했을 때 파일 소트 안 뜨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그걸 반성하면서 학습을 했고요. 이 발표를 듣고 인덱스 스캔, 파일 소트, 그리고 옵티마이저가 뭐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최적화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 조금씩 얹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뭔가 학습한 내용을 제가 마크다운으로 먼저 정리를 해놓고 클로드 이용해서 PPT를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생각보다 깔끔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만났어요. 자, 오, 그래서 이 발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분들, 일단 오토바이로 뭐 성능 문제 한 번쯤은 겪어봤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저처럼 많이는 써봤지만 인덱스 설계는 그냥 직감으로 하고 계시던 분들, 익스플레인을 해봤더니 파일 소트가 없는 정도로만 뭔가 안심하셨던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일 소트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 네, 아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 그리고 빅 플러스 트리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드 인덱스, 보조 인덱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인덱스 스캔이 무엇인가, 파일 소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둘을 비교하는 과정, 그리고 익스플레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뭐 분석을 하는지 그런 것들 소개해 드리고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되게 단순한 쿼리인데요. 어떤 특정 회원의 뭐 주문 상태가 컴플리신 그런 주문들을 조회하는데 오더바이를 통해서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해서 20개를 가져오는 쿼리예요. 그래서 이 쿼리의 익스플레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사실 굉장히 쉽죠. 당연히 지금 인덱스가 아무것도 안 걸려 있다고 하면은 풀 테이블 스캔을 할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익스플레인을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풀 테이블 스캔과 동시에 엑스트라 이제 유징 파일 소트 이렇게 뜨는 결과를 볼 수 있으실 텐데 이 파일 소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파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더바이를 사용을 하면 인덱스 스캔 아니면 파일 소트 둘 중에 하나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스캔을 타는 경우에는 이제 B 플러스 트리에서 리프 노드 순서대로 읽기만 하면 되니까 정렬에 대한 비용은 없다. 그리고 파일 소트를 수행하게 되면 메모리에서 정렬을 수행해야 돼서 정렬에 대한 뭐 코스트가 더 추가가 된다. 보통은 이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스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덱스를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 B 플러스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 정렬 키를 기반으로 리프 노드들이 이미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더 바이 컬럼이 단일 컬럼이고 그 단일 컬럼이 인덱스로 추가가 되어 있다면 그냥 리프 노드를 앞부터 뒤로 그냥 순차적으로 조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렬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스캔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3개가 있는데요. 먼저 오토바이 컬럼에 인덱스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웨어절이 꼈을 때 웨어 조건 적용 후에도 인덱스 순서가 유지가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정렬 방향이 인덱스와 호환이 되는가, 이렇게 3가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 이 3가지를 전부 만족하게 되면 인덱스 스캔을 타게 됩니다.
제 인덱스가 단일 인덱스만 있으면 좋겠지만 복합 인덱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냐? 일단 웨어절, 오더바이 이렇게 순서대로 인덱스 순서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다만 웨어절 같은 경우에는 웨어절 내에서의 순서는 인덱스 순서와 관련이 없다. 네. 대신에 오더바이에서의 선언 순서는 쿼리에서의 선언 순서와 인덱스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네, 이런 경우에만 인덱스 스캔을 타게 되고요. 그리고 혼합 정렬 방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오더바이의 여러 개의 컬럼 기준으로 정렬 기준을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ID 기준으로는 내림차순, 그리고 시간 스타트 기준으로도 내림차순, 이렇게 해서 두 개 컬럼 기준으로 네, 쿼리 조회하는 게 있는데, 이런 혼합 정렬에 대해서도 방향에 따라 인덱스 스캔을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는 ID 스타트의 순서로 둘 다 오름차순으로 이제 방향도 같이 인덱스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도 일치를 해야 인덱스 스캔을 탄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ID 네 ID는 오름차순, 스타트햇은 내림차순으로 쿼리 조회를 하게 된다면 이 인덱스를 타지 못한다. 그래서 파일 소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게 8.0부터 인덱스에 이 어센딩, 디센딩을 각각 부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인덱스를 추가하는 건 가능했는데 요걸로 인덱스 스캔을 타게는 못했던 그 이전 버전에선, 근데 이제 그 이후 버전에선 그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총 3개인데 스테터스, 크리에이티드 앳, 유저 아이디 순서대로 인덱스가 부여가 돼 있죠. 그래서 왼쪽 쿼리를 보면 웨어절에 스테터스가 있고 그리고 오더바이에 크리에이티드 앳이 있어요. 인덱스 순서가 스테터스랑 크리에이티드 앳 순서로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는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웨어절에 스테터스가 있고 그리고 오더바이에 유저 아이디가 있죠. 인덱스에서 원래 두 번째에 있던 크리에이티드 앳을 뛰어넘었잖아요.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에는 인덱스를 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덱스를 타게 만들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안티 패턴 대표적인 거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정렬 컬럼의 함수 연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데이트라든지 이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크리에이티드 앳에 인덱스를 부여를 한들 인덱스를 절대 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복합 인덱스에서 중간 컬럼을 뛰어넘고 사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범위 조건 뒤에 오더바이가 붙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다른 테이블과 조인을 한 다음에 컬럼 대상을 정렬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케이스에서는 인덱스 스캔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파일 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일 소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더바이를 수행을 할 때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해서 메모리상에서 별도의 정렬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스크에 이제 테이블이 저장이 돼 있는데 이 저장된 로드를 메모리로 가져와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렬을 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소트 모드라고 부르는데, 좀 전에 이제 소트 버퍼, 메모리의 소트 버퍼라는 곳에 로드를 가져와서 정렬을 하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소트 버퍼에 어떤 데이터들을 적재를 해서 정렬을 할지 그 결정하는 방식이 3가지입니다. 네, 그게 투패스, 싱글 패스, 그리고 싱글 패스 팩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투패스입니다. 투패스 맨 왼쪽을 보시면은 디스크에 원래 행들이 저장이 돼 있고 그 행들을 소트 버퍼로 가져올 때
로우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로우 아이디. 사실 PK라고 하면은 설명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정렬 키와 PK 그렇게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만 각 로우별로 추출을 해서 소트 버퍼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 정렬 키 기준으로 정렬을 한 뒤에 여기 소트 버퍼에는 실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디스크로부터 다시 PK를 통해 재조회를 해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어플리케이션이 정렬된 걸 넘겨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투패스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테이블 IO가 두 번 발생한다. 그래서 랜덤 IO가 누적되는 방식이어서 네, 요거보다는 보통 싱글 패스로 동작하도록 네,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싱글 패스 동작인데요. 싱글 패스 같은 경우는 소트 버퍼에 정렬 키와 그리고 나머지 셀렉트 절에서 정렬 키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한 컬럼들을 전부 메모리로 불러와서 정렬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정렬을 한 뒤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에 넘겨주면 되니까 테이블 IO가 한 번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요 additional fields라는 게 조금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select 대상 컬럼 중에 정렬 키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본 싱글 패스 동작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컬럼을 고정 길이로 메모리에 적재한다는 점이에요. 저희 MySQL의 데이터 타입을 보면 막 바차라든지 좀 그렇게 가변으로 저장될 수 있는 자료 구조들이 있는데 네, 이 기본 싱글 패스 동작 같은 경우에는 그 바차도 최대 길이로 생각하고 메모리에 적재를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싱글 패스 팩트라는 소트 모드인데요. 이 패스 팩트는 일단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그냥 싱글 패스와 거의 동일한데 가변 길이의 컬럼에 대해서만 저장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네, 앞에서 논팩트 방식에서는 소트 버퍼에 뭔가 바차를 저장한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뭐 2바이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 크기까지 패딩을 채워가지고 메모리로 가져오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팩트 방식에서는 데이터 2바이트에 그 데이터의 길이 바이트 이제 조금 한 1바이트 정도 해가지고 좀 되게 효율적이게 포장을 했죠.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메모리가 좀 더 절약이 잘 됩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패킹의 대상은 가변 길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패킹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트 모드를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그 선택의 분기가 MySQL 8.0.20 전으로 좀 크게 바뀐 게 있는데요. 이제 8.0.20 전에는 먼저 그 non-팩트 기준으로 그 고정된 최대 크기의 길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크기가 그러니까 maxlength for sort data라는 상수값보다 크면 투패스로 가고 작으면은 싱글 패스로 갔어요. 네. 근데 8.2.20 이후부터는 옵티마이저가 좀 더 똑똑해져서 이제 팩트 효율을 반영을 해서 패킹을 했을 때 메모리에 소트 버퍼에 충분히 다 담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담길 수 있으면 싱글 패스, 없으면 투 패스 이렇게 좀 더 똑똑하게 분기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8.0.20 이후의 옵티마이저는 어떻게 고르냐? 먼저 패킹 대상 컬럼, 바차 같은 컬럼이 있는가? 조회 대상에. 그래서 있으면 일단 싱글 패스 팩트로 실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없으면 그냥 넌 팩트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둘 다 소트 버퍼에 적재했을 때 크기가 얼마나 되냐? 소트 버퍼의 최대 크기보다 크냐 작냐? 비교를 해서 크면은 둘 다 투패스로 폴백을 하는 이런 분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전에 맥스랭스 포 소트 데이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이런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는 옵티마이저가. 그래서 요 세 개의 소트 모드 중에 어떤 모드가 사용됐는지는 옵티마이저 트레이스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이 된 후에. 그리고 오더바이에서 조금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리미트 n이 있는 경우에는 프라이오리티 큐로 좀 효율적이게 동작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우가 n개보다 크다고 했을 때 네, PQ에는 n개만 유지를 하면서 네, 소트 버퍼에는 n개만 유지를 하면서 계속 저장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인데 되게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트 버퍼에 저장할 수 없어서 투패스로 실행이 되는 경우에 근데 이제 투패스로 실행이 되는데도 소트 키와 PK만 저장하려고 하는데도 소트 버퍼가 모자라. 그런 경우에는 익스터널 소트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거쳐서 이제 정렬을 하는 건데 그 정렬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일단 청크를 쪼개요. 테이블을 청크 K개로 쪼갠 다음에 각 청크별로 소트 버퍼에 가져와서 퀵 소트를 한 다음에 청크별로 저장된 거를 디스크에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시 파일에 청크별로 저장된 결과들을 머지 소트를 통해서 최종 정렬을 한 다음에 네, 반환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익스터널 소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스크 IO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트 모드가 사용됐는지 확인해보고 싶을 때는 옵티마이저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옵티마이저 트레이스 설정을 해주고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은 그 트레이스 정보 안에 제이슨 형식으로 파일 소트 서머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면 되냐? 이 소트 모드를 보시면 되고요. 이 소트 모드에 소트 언더바 키, 팩트 에디셔널 필즈라고 담겨 있는 걸 보면 얘는 네, 팩트로 동작을 한 걸 알 수 있죠. 이 팩트가 빠져 있으면 그냥 에디셔널 필즈로 동작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면 좋을 게 있는데 num 언더바 이니셜 청스 스필 투 디스크 요 값이 0이면은 익스터널 소트가 발생을 안 한 거고 0보다 크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익스터널 소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일 소트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레인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설명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팔 소트 전체 흐름을 알고리즘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아, 파일 소트로 진행이 된다. 옵티마이저가 소트 모드를 자동으로 결정을 하는데 뭐 세 가지 소트 모드 중에 뭐 어떤 걸로 실행이 된다. 이제 그 중에서 또 리미트 n이 있으면은 PQ로 PQ로 동작해서 바로 결과를 반환을 하고 그리고 전체 로우가 소트 버퍼에 안 들어가면 익스터널 소트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결과를 반환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스캔과 파일 소트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나요? 이제 보통은 다 인덱스 스캔이 효율적으로 동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파일 소트가 더 빠른 경우는 없을까? 그냥 제가 순수하게 그런 게 궁금해서 조금 파봤어요. 그래서 MySQL에 옵티마이저 코스트 모델이라는 그 공식 문서 페이지가 있는데 이 코스트 모델에서 옵티마이저는 어떤 코스트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인덱스 스캔을 하거나 파일 소트를 실행을 하는 거지 했을 때 뭐 이런 상수 값들을 기준으로 뭔가 가중합을 계산을 해서 실행 계획에서 코스트를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 유의미한 그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 몇 개만 추려 왔는데
요 IO 블록 리드 코스트 이게 좀 중요해 보였어요. 디스크 페이지 한 개를 읽을 때마다 뭐 1만큼의 비용이 발생한 걸로 치겠다. 그래서 디스크 페이지를 많이 읽을수록 더 느려진다는 거겠죠? 옵티마이저 기준에서 얘는 느리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 상수값들을 기준으로 인덱스 스캔을 할 때와 풀 스캔 플러스 파일 소트를 할 때 코스트 비용이 어떻게 추산이 될까? 그래서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인덱스 스캔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페이지 읽는 비용 그리고 각 로우별로 읽는 비용 해가지고 곱셈이 돼 있는데 곱셈 앞에 보면 매칭된 로우 숫자에 비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스캔은 내가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 몇 개의 로우가 매칭이 되느냐에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파일 소트 같은 경우에는 매칭되는 로우와 관계없이 어차피 풀스캔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정합니다. 테이블 크기에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봤을 때는 매칭된 로우 숫자가 거의 풀스캔에 가까우면은 인덱스 스캔이 오히려 더 느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어요. 요거는 인덱스 스캔과 풀스캔 네, 이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 IO 관점에서 그림을 조금 그려봤는데 왼쪽에 뭐 인덱스 스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조 인덱스를 통해서 따라서 읽게 되고 그 본조 인덱스에는 PK가 있으니까 다시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가서 실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죠. 그래서 랜덤 IO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 풀스캔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클러스터드 인덱스에서 순서대로 읽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 순서로 페이지가 쓰여 있고 그래서 시퀀셜 IO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그런 그림을 그려놨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 환경은 MySQL 8.4.8이고요.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 인덱스는 버켓이라는 컬럼과 크리에이티드 컬럼 이렇게 두 개를 복합 인덱스로 걸었고요. 그래서 두 개 복합 인덱스를 걸고 각 이 버켓별로 로우 숫자를 이렇게 10,000개, 50,000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네, 매칭되는 로우 숫자를 이 버켓으로 구분할 수 있게 네, 버켓 0이면 1%만 매칭 로우로 선정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기 쉽게 데이터를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특정할 때 사용했던 쿼리는 다음과 같고요. 힌트라는 거 키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강제로 인덱스 스캔을 강제도 해봤고 인덱스를 강제로 사용하지 않게도 해보고 힌트 없이 옵티마이저가 자동 선택하게도 해봐서 이 세 가지 수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매칭 로우가 늘어날수록 이제 버켓의 크기가 클수록 옵티마이저가 인덱스 스캔에서 파일 소트로 갈아타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설을 세워봤는데 근데 결과는 전부 인덱스 스캔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유의미했던 거는 이제 셀렉티비티가 20% 이상일 때는 인덱스 스캔을 타는 것보다 풀 스캔이 더 빨랐다는 거. 그래서 뭔가 풀 스캔을 하는 퀄이라면 애초에 그냥 인덱스를 안 넣는 게 낫겠다. 그런 케이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코스트 모델에서 코스트를 어떻게 계산할지 그 추산하는 식을 세웠었는데 근데 그 식과 다르게 뭔가 옵티마이저의 코스트 모델 추정은 인덱스 스캔을 선택한 거 보니까 좀 더 복잡한 것 같다. 뭔가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랜덤아이어 비용을 조금 이거 클로드가 과소평가라 써놨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적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랜덤아이어 비용을 그런 것 같아요. 옵티마이저. 네. 다음으로 익스플레인을 통해서 조금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 어떻게 분석하는지 조금 알아볼게요. 보통
오더 바이에 대한 익스플레인을 때릴 때 유심히 봐야 될 컬럼이 두 개가 있고요. 타입 컬럼을 먼저 볼게요. 타입 컬럼이 올이면은 풀스캔입니다. 당연히 유의 깊게 봐야겠죠. 그리고 레프와 레인지가 보인다면은 인덱스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조금 편안합니다. 그 다음으로 엑스트라 컬럼을 봤을 때 아예 없거나 아니면 백워드 인덱스 스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인덱스 스캔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소트, 그리고 파일 소트에다가 유진 템퍼러리 해가지고 임시 테이블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네, 얘는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쿼리의 인덱스를 추가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익스플레인 결과를 보여드린 거고, 유저 아이디 스테터스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복합 인덱스가 추가가 되어 있고, 크리에이티드는 디센딩이죠. 근데 여기 복합 인덱스에서 추가했던 크리에이티드는 어센딩 기준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백워드 인덱스 스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네. 그리고 조인하는 경우에 임시 테이블이 생겨서 유징 템퍼리가 생긴다는 거 그냥 예시 추가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더바이를 사용할 때 어떤 성능 최적화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그거를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로 정렬 컬럼을 인덱스에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웨어절이 있으면은 등치 관계인 컬럼 그리고 정렬 컬럼 순서로 복합 인덱스를 추가해서 인덱스 스캔으로 동작하게 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혼합 정렬 시에는 인덱스의 어센딩, 디센딩 기준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트 버퍼 사이즈, 요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메모리에서 정렬할 때 소트 버퍼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상수로 관리를 하고 변수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트 버퍼 크기를 적당히 키우면은 뭐 싱글 패스, 투 패스가 분기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머지 대상으로 뭔가 익스터널 소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셀렉트절에는 당연히 필요한 컬럼만 넣어야지 소트 버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미트와 함께 사용을 하는 게 항상 좋다. 프라이어리티 최적화가 적용되면 훨씬 빠르다. 그리고 오더 바이 컬럼의 함수 이런 연산은 피하는 게 좋다. 나중에 인덱스를 활용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트 버퍼 사이즈 튜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소트 버퍼는 디폴트로는 256KB예요. 네. 그거를 요 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튜닝을 한다면 글로벌은 디폴트를 유지를 하면서 뭔가 특별하게 좀 많은 데이터를 끌어와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쿼리가 실행되는 세션에서만 동적으로 크게 좀 키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글로벌하게 이 소프트버퍼 사이즈를 키워버리면은 커넥션에 비례해서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버퍼 크기를 100MB로 키웠는데 커넥션이 1000개가 생기면은 100GB 메모리가 필요해지는 거죠. 이런 메모리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은 그대로 두면서 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오더바이는 두 갈래로 실행이 되고 인덱스 스캔과 파일 소트다. 두 번째로 파일 소트가 항상 더 느린 건 아니다. 세 번째로 인덱스 설계를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발표에서 얻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는 마치겠습니다.